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명불허전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2분기 순이익이 10조가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한 것입니다. 질은 더 좋은데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공정이 7나노인데 전체의 30%였고 5나노가 21%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7나노와 5나노를 합치면 51%로 절반이 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를 찍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TSMC에게도 불안한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이 공신력 있는 IT 매체 아난드테크도 관련 논평을 내놨습니다. 바로 팹을 채울 장비 수급 문제가 TSMC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파운드리 TSMC로서는 칩 수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칩을 만드는 팹 안에 채울 장비가 부족해서 사단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사점이 적지 않은 분석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TSMC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미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 순으로 보면 7나노, 5나노, 16나노, 28나노 순입니다. 이 4개 노드 총합이 전체의 75%에 이릅니다. 지금 TSMC는 5나노 공정을 확장하고 있고 3나노 공정도 양산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나노, 5나노는 이미 주력 공정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기에 갈수록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공정을 활용하는 팹리스 고객에게는 더 진화된 공정인 4나노와 3나노를 활용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TSMC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등 7나노 이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EUV 장비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TSMC는 7나노 1세대 버전은 기존 강원인 브라아르곤 공정인 ARF를 활용해서 구현했지만 7나노 2세대 버전부터는 EUV를 활용해서 양산 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TSMC의 주력 공정을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EUV 장비 수급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 저자 CEO는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장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이 저자는 고급 노드와 성숙 노드 모두에서 장비 제공 리드 타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의 그 실적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런 발언이 엄살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ASML의 2분기 장비 예약 금액은 2분기 매출 금액보다 더 컸습니다. 2분기 예약 금액이 84억 유로였고 2분기 매출은 54억 유로였습니다. 예약이 매출보다 30억 유로나 더 컸습니다. 누적된 예약 금액은 총 330억 유로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그 EUV 장비와 DUV 장비 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TSMC와 삼성과 같은 칩 제조업체가 새 장비를 얻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 노드에 쓰이는 심자외선 장비 그 DUV 같은 경우는 주문으로 밀린 물량이 600대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문해서 실제 장비를 받기까지 이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첨단 팹에 쓰이는 EUV 장비 같은 경우도 밀린 주문량이 100대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삼성, 인텔은 물론 여기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도 EUV 장비 확보에 들어가면서 TSMC의 주력 공정을 채우는데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ASML의 매출을 지역별로 보면 대만이 41%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인데요. 33%로 2위. 미국과 중국이 각각 1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은 올 1분기 29%보다 4%포인트 늘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근 2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TSMC가 노광 장비인 그 EUV와 DUV 장비 수열에 얼마나 혈안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 TSMC는 팹 장비 수요가 워낙 커서 투자 비용을 다 소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당초 올해 투자하기로 했던 자본이 내년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식으로 자꾸 자본 투자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SMC는 이미 올해 생산 용량 확장에 투입할 금액을 밝혔는데요. 이전 발표 때보다 줄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로 40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그 3개월 전에 밝혔던 440억 달러보다 40억 달러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도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자체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다 자동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는 기본적으로 수작업이 베이스입니다. ASML뿐만 아니라 Applied Materials, Lim Research 등 다른 장비 업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장비는 한 번에 납품도 수십 대 하는 수준으로 많지 않고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자동화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이 자동차를 빗대서 설명하면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는 수작업으로 합니다. 명품차는 다 수작업이 베이스죠. 이런 것과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수천 대 이런 규모로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작업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야가 바로 장비 부품 쪽입니다. 사람이 직접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못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칩 수요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첨단 공정이 나오면서 칩의 생산 주기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요. 칩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6나노 칩 같은 경우는 공정이 시작돼서 실제 칩이 나오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7나노 칩은 90일 이상이 걸리고 5나노 칩은 100일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이런 노드들 16나노, 7나노, 5나노 등은 TSMC 매출에서 이 세 개 노드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칩이나 웨이퍼를 팹리스에 직접 전달할 때 수익이 잡힙니다. 4월에 그 칩을 주문한 팹리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TSMC의 수익으로 잡히려면 7월이나 8월이 돼야 합니다. 이때쯤 팹리스가 실제 TSMC로부터 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4월, 5월 이때부터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팹리스들이 파운드리에 칩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TSMC의 2분기 실적이 현재는 최고를 찍었지만 3분기부터는 신중한 모드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TSMC가 팹을 채울 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